세계에 계신 우리 누리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시청광장, 지금은 국민주권 시대. 안녕하십니까. 시사평론가 최요한입니다. 중국방송 권호혁 대표입니다. 예. 잠깐만, 우리 방송이 안 나가는 것 같은데 아직? 우리가 아직 안 나가고 있나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예. 나옵니다. 나가요. 예예. 자 오늘은 여기 시청광장에서 심리학자 김태형 선생님 모시고 현재 청와대에 짱 박혀 있는 박근혜의 심리가 어떤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네. 새누리당의 멘붕 상태 어떤지 심리적으로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인사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목소리 너무 작다. 제가 익숙하지가 않아가지고 잘 안 들립니다. 네. 이렇게 가까이 이렇게 대셔야 소리가 잘 나요. 네. 자, 지금 청와대로 행진을 하고 있는 틈을 타서 저희가 현장 방송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유튜브로 나가는 화면은 저희 현장 방송하고 행진하는 영상을 동시에 송출을 하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두 가지 영상을 함께 보실 수 있고, 저희들이 행진 끝날 때까지 행진 끝날 9시에 때까지. 오늘이 12월 10일 세계 인권 선언일 아닙니까? 그렇죠. 세계 인권 선언 날이죠. 광화문 그 북광장에서 세계 인권 선언을 기념으로 해서 인권 콘서트가 열렸습니다. 아, 인권 콘서트요? 그래서 인권 콘서트 행사 전까지 저희는 이 현장 방송을 알겠습니다. 이어갈 텐데요. 우리 시청자분들이 최근에 또 많이 아시고 보실 기사들이 있을 텐데, 작년에 아마 박근혜의 심리를 최초로 분석을 하고, 작년에 최초로 분석을 하고 그때 예언한 심리가 지금 딱딱 맞아 떨어지는 딱딱 맞아 떨어지는 기적을 보시게 된 분들이 많을 텐데, 박근혜 심리를 거의 자폐에 가까운 자폐에 가까운 박근혜의 심리 심리다라고 분석을 하셔가지고 많은 기사들이 나고 인터넷 기사들이 많이 났어요. 그래서 오늘 특별히 심리학자 김태형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제일 먼저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많이 말씀하셨지만 현재 청와대 짱 박혀 있는 탄핵당한 대통령 박근혜 씨 지금 심리가 어떨까요? 얼굴 보셨죠? 얼굴요? 나 그거 못 봤네. 마지막 그 국무회의 할 때 얼굴 보니까 뭐 좋아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편안한 마음. 그렇죠. 네. 이제 드디어 나도 쉴 수 있게 됐구나. 드디어 너무 해방됐다. 그동안 좀 힘들었다. 박근혜 그동안 힘들었다. 그동안 힘들었다. 이제 해방됐다. 아니, 이제 주로는 관저에서만 지내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건 박근혜가 사실 바라던 바죠. 쉬는 거. 그럼 얼굴에 이제 뽀글뽀글 짐을 벗어놓은 느낌? 약간은 홍조도 있고 사진이 잘못된 건지 몰라서 홍조. 얼굴이 약간 이렇게 상기돼서 좋아하는 표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무의식적으로는 기뻐하는 거 아니냐. 선생님 목소리가 지금 잘 나가고 있나요? 잘 안 들리는 것 같은데. 목소리 잘. 그러면 확실하게 편하게 감옥으로 보내버리면은 훨씬 더 편하겠다. 감옥 생활이 힘들 텐데. 아예 밖에 나와서 혼자 있으면 제일 편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감옥은 안전하잖아요. 감옥은 안전하지. 근데 박근혜의 심리가 세상을 무서워하고 사람을 무서워하는 그런 심리니까 감옥에 있으면 오히려 더 편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안전하니까. 형량 받는 그 기간 동안에는 편안하게 지낼 수 있다. 그러니까 그렇죠. 박근혜가 감옥에 가 있는 그 형량 그 시간만큼은 편안하게 지낼 것이다. 오히려. 그러면 정신 건강이 굉장히 좋아지는 계기가 되겠네요. 뭐 그런 건 모르겠습니다. 너무 오래돼가지고 이제 정신 건강이 회복될지는 모릅니다. 다만 일단 해방돼서 혼자 생활을 하고 치료도 받고 하다 보면 어떻게 될지 모르나 이미 상태가 많이 나빠져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해 봅니다. 자, 어제 탄핵안 가결되는 거 보셨어요? 봤습니다. 생방송으로 보셨어요? 아니죠, 녹화 방송으로. 결과만. 새누리당이 의외로 그 탄핵 찬성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과반이 찬성을 한 거죠. 그건 뭐 자기들이 찬성하고 싶어서 찬성한 게 아니라 새누리당의 과반. 거의 과반이죠. 128명 그러면 아닙니까? 비박계 한 30명? 그렇죠. 비박계 그러니까 어제 원래 예견했던 게 207명까지는 확실하게 봤었어요. 근데 그 뒤에 얼마나 더 나올 것이냐를 할 때 234명까지 나왔다는 거는 그 비박계 그러니까 친박계도 많이 월박을 했다는 거지. 넘어왔다는 거지. 탈박을 했다는 거고.
그러니까 그게 그 요인이 뭐라고 보십니까? 제가 판단하기로는 더 이상 이제 친박이다 비박이다 해서 박근혜 이름 팔아가지고 개파를 유지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던 상황이 된 거죠 지금 상황이. 그거는 순전히 촛불의 힘이죠. 이것 때문에 여론이 그렇게 되면 정치인들은 본능적으로 자기 살 길 찾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선생님? 그렇습니다. 두 가지 정도인데 하나는 만약에 탄핵안을 부결시키면 그 다음 대선에 새누리당 출신이다라는 것이 명시되면 무조건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총선에서 국회의원들은 자기가 당선되냐 안 되냐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자기가 사람. 우선이지. 자기가 우선이지. 대통령이 지금 우선이 아니고 자기가 우선이기 때문에 새누리당에 마크를 달고 나가서 무조건 떨어질 거라면 너무 이제 불리한 거죠. 자기한테 개인적으로는 반대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 이 사람도 있고. 역시 자기가 찬성표를 던졌다는 걸 나중에 광고하려고 그러지 않을까? 질문할 때? 그 얍삽하게 사진도 찍어놨을 가능성이 네. 있죠. 인증샷. 인증샷 찍었어요. 혹시라도 부결될까봐. 무균형 비밀 투표인데. 그런데 어쩔 수 없어요. 밀렸으니까. 이게 사실 국회법상 그건 없거든요. 인증샷 찍어도 문제가 없거든요. 아, 그러니까 그래요? 무효표가 7표 나왔는데 거기에서 예를 들어 가 써놓고 동그라미 쳐가지고 무효표 쓰고 아니 가 쓰고 인증샷 찍고 동그라미 쳐서 무효표 시키고 그런 게 계속 나왔었잖아요. 그게 한 가지이고 또 한 가지는 지금의 흐름 자체가 예상을 뛰어넘는 국민저항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따라서 부결시켰을 때 어떠한 상황이 연출될지 모르니까 여기에 대한 정신적 두려움. 그렇죠. 정치적 두려움. 이거 완전히 이러다가 다 뒤집히는 거 아니야? 그거보단 차라리 그냥 탄핵시켜버리는 게 여기서 그렇죠. 조금 누그러뜨릴 수 있는 거 아닐까? 이런 심리도 작용을 했다고 봅니다. 그러면 지금 새누리당 그 집단 심리라는 것이 그러니까 공포에 빠져 있는 거죠. 그렇죠. 공포가 있죠. 그러니까 촛불에 밀려가지고 촛불에 횃불이 될까봐 그렇죠. 공포에 빠져 있다. 야, 그 새누리당 그 트라우마 심리는 한참 갈 것 같아요. 일단은 수습책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새누리당이 잘하는 거는 유일하게 잘하는 건 색깔론, 색깔론. 종북몰이 이건데 이번에 안 통한단 말이에요. 잘. 안 통했죠. 앞으로도 통할 가능성이 별로 없을 것 같고 그렇죠. 그러면 할 게 없어요. 특별히. 더 이상 이렇게 막 몰린 상태에서 뭐 이렇게 완전 자해하거나 그러지 않을까? 완전히 더 이상 어디 갈 때 정치적 자해하고 막 그러지 않을까요? 그럴 게 별로 없죠.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공안 통치나 뭐 군대 동원 이게 한국 사회에서 지금 먹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걸 쓰지 못한다면 색깔론밖에 없는데 색깔론도 거의 안 먹히고 그러다 보면 새누리당은 이제 거의 해체 쪽으로 가지 않겠느냐. 예. 그래서 뭐 제3지대 정당 창당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예. 아니 이번에 그 청문회 있었잖아요. 청문회요. 청문회 있을 때 주로 비박계 의원들이 예. 거의 제가 볼 때 야당보다 더 세게 발언했어요. 같더라고. 그래서 그거를 세탁 과정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자기 원죄를 세탁하는 그쵸. 과정으로. 그래서 더 열심히 준비하고 더 목소리를 높여서 청문회에 임했다. 예, 그렇죠. 이렇게 딱 보여주더라고. 그래서 비박계 인사들하고 친박계 인사들의 심리가 약간 좀 다를 것 같아요. 특히 이정현을 대표로 해서 그렇죠. 그 사람의 심리가 어떨까 이게 좀 궁금하고 그 다음에 그 세탁을 하려고 했던 비박계 인사들의 심리가 어떨까 이거 두 가지 한번 정리해 볼까요? 예. 비박계는 뭐 차별성을 드러내는 데 집중할 것 같고요 앞으로. 네. 그러니까 마치 자기들이 반박근혜 투쟁의 선봉대처럼 그렇죠. 반박 투쟁 선봉에. 네, 선봉에 설 가능성이 있고 예. 이제 친박계 같은 경우에도 대거 이탈이 있지 않겠느냐 상황이 지금 뭐 가결된 걸로 보면 네. 벌써 이탈자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대거 이탈하고 극렬 소수 극렬소수. 정신적 붕괴를 견딜 수 없는 이정현 같은 사람들만 뭐 손에 장을 찢는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아 근데 왜 거기서 손에 장을 찢는다는 얘기가 나오지? 아니 자기는 그냥 통속적으로 속담을 인용했는데 국민들이 지지라고 하니까 그게 어쨌든 이 정치인들의 심리를 보면요, 우리 국민들이 잘 알아둬야 될 게 알아야 할 게 있을 것 같아요. 정치인들의 심리, 여당이든 야당이든. 예를 들어서 선거 때는 약속을 못해, 다 하잖아요. 근데 선거 끝나면 그 약속 안 지키는 심리는 뭐예요, 도대체? 이해가 잘 안 돼. 그것은 한국의 진정으로 국민의 이익을 대변하는 정치인이 없다 보니까 별로 이 사람들은 다 자기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정치를 하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 국민을 이용하는 거라고 볼 수 있거든요.
국민을 위해서 정치한다. 그렇기 때문에 말을 바꾸는 거고 중요한 순간마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는 거고 이걸 너무 오래 우리가 보다 보니까 예. 정치인은 다 그럴 것이다라는 어떤 생각이 생긴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정치인에 대한 신뢰도가 OECD 국가 중에 거의 꼴찌거든요. 예, 그렇죠. 제일 꼴찌. 예. 정치 실력. 근데 또 정치인에 대한 신뢰도가 높은 나라들도 있습니다. 이제 북유럽 같은 나라들. 북유럽 같은 경우 90% 이상 신뢰도가 나오는데 한국은 부럽다. 최하위라. 부럽다. 그러니까 정치인이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정치하는 모습을 오래 봐왔다면 예, 예. 우리도 정치인에 대한 어떤 생각이 예. 좀 좋게 돼 있을 텐데 너무 오랫동안 너무 오랫동안. 특히 이제 2000년대 넘어서면서부터는 거의 정치인들이 예, 예. 자기 개인적 이익을 위해 정치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구나. 그래서 이제 정치인에 대한 신뢰도가 거의 바닥을 치고 있는 상황이 아니냐. 또 한 가지 저 여쭤보고 싶은 게 이 최순실 사태를 거치면서 우리 국민들이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렇지 않아요? 스트레스 엄청 받지 않아요? 그렇죠. 막 화도 나고 막 근데 그런 스트레스를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전 진짜 어떨 땐 막 화가 나서 술로 풀죠 주로. 아니 술로 요즘 간이 약해져서 술도 잘 안 돼.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시청자 여러분들 잘 들어주세요. 최순실 사태 때문에 스트레스 쌓였다. 이거 어떻게 풀면 좋겠습니까, 선생님? 심리학적으로 말씀드리면 예. 스트레스를 준 대상을 향해서 대상을 향해서. 감정을 표출해야 풀리는 거죠. 아, 그러니까 마누라가 괴롭혀서 쌓인 스트레스는 마누라한테 풀어야지 자식한테 풀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똑같습니다. 최순실한테 당했으면 최순실 일당을 타도하면서 풀어야 이게 그게 풀리지 않겠습니까? 합리적이구나. 그렇죠. 근데 그걸 못하면 화병이 생기는 거고 화병이 생기고. 엉뚱한 데 풀게 되는 거죠. 결국 그 최순실 스트레스 때문에 생긴 최순실 사태 때문에 생긴 스트레스는 촛불 집회 나와서 그 스트레스를 풀어야 되는구나. 그렇죠. 정치적으로 풀어야 되는구만. 그러니까 사회 그렇죠. 개혁을 향한 어떤 이제 음. 분노의 이제 의지로 풀어야지 되는 거죠. 그래야만 치료되는 거죠. 절대 우리 시청자 여러분 최순실 사태 때 열받는다고 술 먹고 집에 가서 깽판 치고 하지 마세요. 그러면 안 됩니다. 최순실 사태 때문에 쌓인 스트레스는 촛불 집회 나와서 정치적으로 풀어야 된다. 우리 심리학자 김태형 선생님의 해석입니다. 저희 그 방송을 같이 하시는데요. 예. 제가 그거를 요청을 드렸고 저도 이제 알아보려고 하는데 예. 10월 달부터 지금까지 이어지는 이 촛불 항쟁이 한 달 반 넘어서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 기간에 작년, 작년. 재작년 평균 사망률, 예. 자살률 아. 하고 이 기간의 자살률 좀 비교를 해보자. 예, 예. 저는 확연히 떨어졌을 것 같아. 자살률이. 자살률이 떨어졌다. 예, 예. 그건 어떤 의미죠? 이 투쟁으로 자기를 그걸 울분을 그렇죠. 그거를 투쟁으로 표현해내는구나. 승화시킨 거 아닌가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뭐 데이터를 확인해 봐야 되는데 네. 꼭 비교해 보고 싶어요. 네. 그래서 사회적 문제를 스스로가 자살의 방식으로 이제 표현하는 분도 있는데 저는 이게 전국민적 항쟁으로 이게 전개되는 이 과정 자체가 국민들이 좌절하거나 이런 것보다는 뭔가 희망을 갖고 투쟁에 나서는 방식으로 긍정적으로 풀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보거든요. 예, 그 선생님께서 방금 말씀하시기에 이제 OECD 국가에서 정치 신뢰도가 굉장히 낮다 보니까 국민들이 스트레스 받는 건 당연한데, 근데 이렇게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사실 그거 외에도 여러 가지 스트레스가 많잖아요. 우리 국민들 사이에는 뭐 비정규직 같은 경우는 정규직에 못 들어가는 그런 스트레스가 많은데 이런 나라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은 나라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가? 우리나라가 좀 높은 편이죠. 예. 신자유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들이 예. 전반적으로 스트레스가 높고 불행 지수가 높은데요. 아, 신자유주의. 예, 이제 한미일이 대표적이죠. 한국, 미국, 일본. 예, 그래서 그렇구나. 성범죄율도 세계 1, 2, 3위를 달리고 있고요. 그런 것 때문에 그런 배경이 그렇죠. 있고요. 한미일 삼각동맹 때문에 이제 그런 것 같은데 그 중에서도 한국은 또 분단 체제가 있지 않습니까? 예. 남북 분단. 아, 남북 분단. 예. 분단 고착화되는 그 그렇죠. 현실. 70년간의 분단 체제로는 또 문제. 예. 이것이 결합되다 보니까 한국인이 받는 스트레스가 아주 압도적으로 좀 많은 게 있죠. 그래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외국 사람들이 봤을 때 다이나믹 코리아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역동적이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걸 거꾸로 얘기하면 스트레스 많은 사회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80년대까지 아까 권 대표님도 그런 말씀하셨는데 예. 80년대까지는 한국이 자살률이 낮습니다. 아, 낮았어요? 네, 오. 별로 낮다기보다는 지금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네. 많이 낮았고 근데 막 그때 막 군부독 찌고 뭐고 해가지고 막 그럴 것 같았는데. 70년대보다도 낮았어요. 아. 왜 그때까지는 자살률이 지금만큼 높지 않았냐? 예, 예.
그것은 하나는 7, 80년대는 그래도 공동체가 살아 있었습니다. 공동체. 뭐 대학이면 대학, 아. 직장이면 직장 이런 예, 예. 공동체가 살아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어느 정도는 치유할 수가 있었어요. 공동체 안에서 공동체가 예, 소화해 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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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이런 게 되니까. 그리고 스트레스가 너무 강하면 공동체가 있으니까 예. 집단으로 뚫고 싸웁니다. 아. 그래서 80년대에는 민주화 운동이 민주화 폭발적으로 운동, 그렇죠.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90년대를 넘어서면서부터 신자유체제가 들어오고 공동체가 와야 되거든요. 그 사람들이 개별적으로 개별화되니까. 그래서 개별화되죠. 파편화되고. 네. 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스트레스도 해소를 못하고 음. 공동체가 없으니까 스트레스를 아주 많이 받아도 공동체가 없으니까 치고 올라가지 못해요. 아. 무력한 개인이나. 예. 그러니까 그게 모두 개인이 소화하는 스트레스가 돼버리죠. 그래서 자살률이 치솟은 겁니다. 보통 이제 그 방송이나 이런 데서 공동체성을 회복하자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좀 뭐랄까 결론이 좀 진부하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근데 그 공동체성을 회복한다는 것이 사람의 케어를 해주고 보호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군요. 그렇죠. 결정적으로 중요한 거죠. 네. 네. 그 탄핵 이후에 예. 과제를 좀 봐야 되는데 예. 우리 국민들의 위력은 확인이 됐죠. 확인됐죠. 올해 총선부터 구체적으로 물리적으로 예. 확인이 됐고 특히나 집중적으로는 박근혜 대신 투쟁에서 확인이 됐고 예. 우리의 힘을 확인했고 음흠. 그것에 1차전 승리한 거 아닙니까? 1차전? 1차전은 승리했죠. 몇 차전까지 갈지 모르지만 허들 경기로 치면 첫 번째 허들 넘은 거 아닐까요? 아 그래요? 첫 번째 아들 넣었다. 10개를 아직 9개를 남았어. 아유, 지겨워. 아 근데 그게 더 빨라질 수 있어요? 그렇죠. 나머지 예. 9개가 그렇죠. 1단계는 한 달 반 걸렸는데 나머지 9개는 더 빨라질 수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굉장히 엄중한 역사의 한 가운데, 그러니까 그 가운데 있으면 잘 안 보이잖아요. 네. 이렇게 떨어져서 보면 와 이거 엄청난 경험인데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아마 지금 우리 한국 사회가 아마 그렇지 않을까. 그렇죠. 어떻게 보면 한국 사회가 1945년 체제가 완벽하게 변화가 안 됐어요. 87년 체제로 일부 수정이 된 것뿐이지. 예. 그렇죠. 절차적 민주주의 얘기했죠. 약간만 바뀌었지. 1945년도에 만들어진 분단 체제가 예. 70년간 지속됐습니다. 그렇죠. 지금까지. 네, 이번에 이 변화는 이 체제 자체를 아예 새로운 체제로 바꾸는 시작점이라고 보거든요. 아. 그러니까 70년 분단 체제 해체, 새로운 체제의 도래, 이 선에서의 싸움이 시작됐다. 그러니까 아주 근본적이고 거대한 변화가 아니겠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맞아요. 그 87년 우리 체제 얘기를 하면서 예. 형식적 절차적 민주주의는 일정 정도 예. 상승을 했지만 근본적인 한국 사회 문제인 분단 문제를 여전히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 평화통일 문제가 중요한 한국 사회 화두로 됐고 그 문제를 극복하지 않는 이상 또다시 이런 체제로 해결할 수밖에 없다. 이런 반성이 있고 그런 것들에 대한 자각이 굉장히 높아져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네. 이거를 정치적으로 어떻게 승화시킬 것이냐. 향후 과제가 탄핵 이후의 과제가. 그러니까 민주주의가 실질적으로 사람들한테 아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국가고 내가 이 나라에 대해서 자랑스럽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자부심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뭐 87년도 6월 항쟁을 통해서 어떤 성과물이 나왔다라고 했는데 그 성과물이 민중들한테 가지 않고 그 과실을 정치인들 몇몇이 가져가 버리니까 사람들이 막 절망에 빠지고 면역력 없이 쓰러지고 그런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아주 좀 뭐랄까요 소극적으로 평가하자면 80년 체제에서 딴 것은 예. 군사 독재의 폭력을 중지시킨 것, 그 다음에 대통령을 직접 선거할 수 있는 권리를 쟁취한 것밖에 예. 없다고 봅니다. 그것밖에 저는. 없다. 더 이상은 별로 없다. 왜냐하면 그 체제 때문에 우리가 사상의 자유를 쟁취한 것도 아닙니다. 그렇죠. 예. 국가보안법 그대로 있었죠. 그렇죠. 그 다음에 모든 민중들이 있는 기층 단위에서 네. 민주주의가 실현된 것도 아닙니다. 그렇죠. 회사는 여전히 재벌이 그냥 혼자 운영하지 노동자는 경영 참가를 못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선진적인 민주국가들에서 보면 노사 동수의 경영위원회가 회사를 운영한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회사의 주인은 경영자만이 아니고 노동자도 참가하죠. 학교의 주인은 교사 학생입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는 여전히 학교의 주인은 교장, 이사장. 그러니까 학교 이사장. 모든 영역에서 민중이 주인되는 즉 백성이 주인되는 민주주의가 실현됐느냐 하면 예. 전혀 그렇지 않아요. 예. 이게 그렇죠. 이제 한국 사회에 국민들에게
아 이게 뭐냐 도대체 87년 체제가 하는 회의감을 들게 만드는 이유거든요. 오히려 그 반동으로 작용을 할 수 있는 것이 그러니까 87년도 6월 항쟁에서 직선제고 대통령 내선으로 뽑는데 그 체제가 너무 허약하고 나한테 직접적인 민주주의적인 이익을 주지 못하니까 나중에는 뭐 그냥 직자적인 반응 예를 들어서 막 뭐 잘해줄 것 같으니까 경제 살릴 것 같으니까 이명박 뽑고 어떻습니까 권 대표님? 이제 세부적으로 저는 예. 구체적으로 들어가야 될 시기라고 보거든요. 예예. 탄핵 1차전을 승리했고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지금 오늘 나온 구호가 이겁니다. 박근혜 구속수사, 구속수사, 내각 총사퇴, 내각 총사퇴. 그러잖아요. 예. 아까 아쉬웠던 게 오늘 어젠가요? 예. 어젠가 오늘인가 그 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또 네. 황교안 체제는 일단 인정하고 가겠다는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오늘 당장 여기서는 내각 총사퇴 얘기했거든요. 네. 지금 민주당은 보면 앞장서는 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다 뒤따라가죠. 정당이나 정치 지도자는 원래 국민들이 길을 열며 쫓아가는 집단이 아니고 그렇죠. 선도. 피 흘려가면서 국민들이 갈 길을 개척하는 그렇죠, 집단이어야 그렇죠. 되지 않습니까? 예예. 근데 지금 민주당의 모습은 국민들이 싸워서 길을 열면 와서 이렇게 숟가락 얹는 모습을 계속 보이는데 이번에 황교안에 대한 얘기도 네.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은 이미 인정할 수 없다. 박근혜 부역자인 네, 황교안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인데 민주당은 또 여기서 판단을 잘못하고 또 헛소리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황교안을 비롯한 내각 총사퇴가 반드시 돼야 예. 이 사태가 제대로 수렴 붙였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사실은 아까 오전부터 저희가 계속 방송하면서 뭐랄까 화장실 갔다가 뭐 뒤처리를 안 하는 느낌이 뭐냐면 황교안 체제라는 거죠. 지금 상황이. 더군다나 조대한 신임 그 민정수석 그리고 황교안 그리고 박한철 헌재 소장이 모두 다 사법의 연수 13기 동기라는 거. 이것이 굉장히 끔찍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이 돼 있다. 함부로 하진 못하겠지만 우리 촛불 시민들을 그만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는 있지요. 아니 우리가 그 박근혜 씨를 일단 직무정지시키고 예. 사임을 시키는 것 자체가 최종 목표는 아니라고 봅니다. 실질적인 통치를 해왔던 것이 박근혜 개인이 아니었단 말이죠. 시스템이죠. 그 시스템. 제가 계속 얘기해왔던 것이 박근혜는 정신적으로나 예. 정치적 능력으로나 예. 대통령을 할 만한 인간이 못 된다. 그릇이 못 된다. 예. 근데 이 능력 없는 무능력자를 앞장 세워서 예. 대국민 사기극을 벌려왔던 이 집단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게 사실은 김기춘, 뭐 우병우, 황교안을 비롯한 예. 새누리당 일당이란 말이죠. 예, 예. 이 부역자들이 더 나쁜 놈들이기 때문에 이놈들까지 완전 청산을 해야만 이번 사태가 해결되는 것이다. 그렇죠. 출발점으로. 그렇다면 당연히 근데 체제 우리 청산해야죠. 국민들이 지금 혹시 이렇게 탄핵을 해서 1차 승리를 했단 말이죠. 그럼 여기서 그런 심리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헌재에서 이게 저 황교안을 그 박근혜 완전히 이제 그 탄핵으로 이제 쫓아버릴 때 탄핵 심판이 있을 텐데 굳이 또 이렇게 나서야 되겠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간혹 조금 생길 겁니다. 약간은. 하지만 약간은. 대세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아니 오늘 공식적으로 60만 명이 오셨대요. 60만 명이요? 아니 우리가 너무 100만에 너무 젖어 있어서 60만 정도는 이게 성이 안 차는 거야. 아니에요. 근데 사실 맨 처음 우리가 그 촛불을 들었던 때 3만 모였어요. 3만. 그것도 청계광장에 모였는데 청계광장. 우와. 엄청났었죠. 근데 그게 눈 깜짝할 사이에 이 거의 두 달 만에 지금 탄핵까지 이르렀단 말이죠. 그러니까 저는 이게 굉장히 빨리 움직이고 있다. 하루 자고 나면 사람들 심리가 막 불 붙었으니까 3만에서 지금 232만까지 갔다는 거는 그리고 그러면서 단 한 사람의 구속자도 나타나지 않고 연행자도 나타나지 않았다. 이거는 전 진짜 이게 마법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심리는 뭡니까 도대체?
일종의 예. 쌓이고 쌓인 분노가 예. 아주 건강한 방식으로 표출되고 있는 것이라고 봐야 되겠죠. 외국 같은 거 막 방어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점에서는 우리 훨씬 더 성숙한 거죠, 국민들이. 아, 한국 사회가 네, 전략 전술적인 판단을 국민들이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요. 전략 전술을 이해하고서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축구팀으로 치면 가장 강한 팀이 전략 전술을 이해하는 팀이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네, 한국 팀이 자꾸 지금 문제가 생기는 게 전략 전술을 잘 이해를 못해요. 잘 이해 못하네. 네, 전략 전술을 잘 이해했던 히딩크 팀은 아주 예, 예. 큰 성과를 냈어요. 예. 그거랑 마찬가지로 싸움을 하더라도 예. 참가자들이 전략 전술을 이해하고 하느냐, 예. 무차별적으로 분노를 배출하느냐는 큰 차이가 있는데 유럽 같은 경우에는 선진국이라고 해도 예. 전략 전술을 받아들이지도 않고 이해도 안 하고 예. 분풀이를 하는 방식이거든요. 그러니까 화난다, 막 열받는다, 그럼 막 때려 부수려 막. 불지르고 다 태워버리고 난리가 예, 있죠. 예, 예.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금 전략 전술적 이해를 국민들이 다 하고 나온다는 얘기죠. 참 무섭습니다, 그런 거. 섬찟하지 않아요? 예, 무서워요. 새누리당 입장에서 보면 무서울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글을 썼는데 어떻게 썼냐면은 사람들이 막 화가 난다 해서 촛불 들고 나왔는데 질서정연하게 막 춤추고 노래하고 막 이러면서 즐긴단 말이죠. 근데 새누리당이 딱 느꼈을 때 저 사람들이 지금 웃고 있지만 저 얼굴에서 웃음기가 사라질 때 웃음기가 사라질 때 도대체 어떤 폭풍이 자기들한테 닥칠지 모른다, 이걸 알고 있다 새누리당이. 바로 저 그렇게 글을 썼거든요. 네. 아니 금방 얘기 들어보니까 유럽 같은 경우에는 유럽의 시위 풍경 그래가지고 건물 불태우고 경찰차 태우고 이런 걸 막 보여주면서 예. 한국의 시위랑 좀 비교를 하잖아요. 예. 그래서 한국의 국민들의 시위가 너무 얌전한 거 아니냐. 얌전한 거 오히려 아니냐. 그래서 정치권이나 경찰들이 그런 거를 두려워하겠냐. 두려워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예. 오히려 말씀 들어보니까 유럽 같은 경우에 통치하기가 더 쉽겠어. 그치. 분출만 시켜주고 그냥 끝내버리면 되니까. 그치. 한 번 딱 근데 지나가면 지금은 되니까. 한국 사회는 이게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는 이 촘촘하게 움직임을 보여준단 말이죠. 구체적으로 이번에 탄핵 가결을 시키기 위해서 예. 지역구 국회의원들 하나하나를 구체적으로 집어가지고 집어서 전화하고 문자 보내고 예. 항의방문하고 막 괴롭혔죠. 이게 더 무서울 것 같아. 더 통치하기 어렵죠. 그러니까 한국 국민들이 영리한 겁니다. 영리한 거다. 영리한 거예요. 우리 싸움을 국민은. 잘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오래 해봤잖아요. 그렇죠. 수십 년 동안 수십 년 동안 민족을 민족들이 이 전통이 있지 않습니까? 줄기차게 싸웠던. 그렇죠. 시민생활로 밀려나는 그러니까 일이고. 이제 머릿속에 딱 깨고 있는 거죠. 아, 생각해보면 진짜 옛날부터 네. 뭐 저기 그 일제 시대 때는 한일 항일 투쟁으로, 그리고 군부 독재 시대 때는 민주화 운동으로 수십 년 동안 투쟁을 해온 맷집이 있는 거지. 맷집이. 그렇습니다. 네. 그 맷집이 쌓여 있다 보니까 이런 것들은 우스운 거지. 우리 얼마든지 가서 촛불이 횃불이 돼서 태울 수 있지만 우리가 이렇게 웃고 있을 때 니네 잘해, 이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징그러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서서히 쪼여놓은 듯한 느낌을 받을 겁니다. 한 번 와서 서서히 쪼여온다. 불질르고 가는 게 아니고 예. 서서히 목을 조이는 듯한 느낌. 아, 그게 이번 탄핵에서의 234표를 만들어냈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분명히 지금도 느낄 겁니다. 영화의 한 장면이 딱 떠오르는데요. 어떤 거요? 물이 차올라. 아, 물이 천천히 차오르는 거야. 목까지 그런 느낌이 예. 새누리당한테, 청와대한테 예. 날 것 같네요. 그렇죠. 굉장히 무서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뒤집으면요. 정부에서 무력 진압을 한다든가 예. 야만적인 어떤 행동을 하면 즉각 우리도 응징을 한다는 거지. 응징할 가능성이 있다는 걸 또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경험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광주항쟁. 광주항쟁이 그랬고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4.19 때도 그랬고 예, 예. 발포하자 즉각 무장항쟁 비슷하게 나갔고 광주에서도 발포하자 무장항쟁으로 맞섰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저력이 있기 때문에 정권에서도 겁을 내는 거죠. 아는 거죠. 촛불을 들어도. 예. 그냥 요 조그만 요 촛불 하나인데, 요 촛불 뭐 있겠습니까? LED 촛불을 꺼지지도 않지만 이게 하나인데 이게 2개가 모이고 10개가 모이고 횃불이 되고 청와대를 싹 불살을 수 있는 그 위험성이 있다라는 거죠. 예. 이런 우리 그 현명한 시민들의 이 심리를 저들이 안 거예요. 그러니까 탄핵을 가결시킨 거지. 아니 몰라도 예. 느낌이란 게 있어요. 느낌, 싸한 느낌. 이 사람들 무섭구나 하는 느낌 있죠. 예, 예. 야 얘들 진짜 무섭구나 이런 느낌이 있어요. 쫙 조여오는. 네, 정치인들 지금 야당이 예. 촛불 민심을 제대로 잘 파악을 못하고 있다고 하는데 제가 방법을 하나 알려드릴 수 있어요. 어떤 거요? 제가 이제 촛불 집회에 이제 취재를 다니잖아요. 예, 예. 그럼 유심히 피켓을 주로 많이 찍어요. 찍어요. 예. 대회 공식적으로 이제
그 나눠지는 그런 피켓 말고 말고 어떤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만들어내는 거. 잖아요. 예. 그 피켓의 내용을 보면 다 방향이 나와 있어. 탄핵 전에는 새누리당한테 새누리당 눈치 보지 말고 해라. 우리가 다 책임진다. 이런 구호가 나오고, 그걸 보면은 민심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리고 이번 촛불에 제일 재밌는 것이 그 다양한 깃발들. 예. 난 고산평 연구회가 나올 줄 상상도 못했거든. 그 우리 국민들이 원래 그렇게 창의성이 뛰어나나요? 그렇죠. 예. 예전부터 창의성이 뛰어난 민족이었죠. 예. 그래서 저는 응암동 족발집 동호회 뭐 이렇게 깃발 들고 나와요. 뭐예요, 그건? 응암동에 족발집을 좋아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깃발 들고 나왔다니까. 내 눈을 실제로 보고 우와 이랬어요. 장수풍뎅이 연구회가 왜 나와요 여기서? 장수풍뎅이? 장수풍뎅이 연구회가 깃발 들고 박근혜 퇴진하라고 나온 거예요. 그런 거 보면은 박근혜 입장에서는 정말 징그럽고 정말 막 징글징글했지 진짜. 그러겠지. 비아그라 연구회 뭐 이렇게 나오잖아. 예. 그래서 아까는 제가 말씀드렸는데 예. 저는 6차 범국민 촛불 집회를 대한민국 역사박물관 옥상에서 취재를 하고 지켜봤어요. 231만 나올 때. 네네. 그때 딱 보면서 저는 무종교인데 종교가 하나 생긴 거죠. 어떤 종교? 우리 민중들을 추앙하고 숭상하고 그런 이제 가슴이 뿌듯했죠. 그런 대상으로 우리 민중들을 숭배하게 됐다. 맞아요. 그래서 위대한 민중들을 직접 눈으로 보게 되니까 마음이 든든하고 절을 하고 싶더라고 갑자기. 자, 우리 이제 들어오신 시청자분들 지나가고 계신 분인데 여기는 시청광장이고요. 지금은 국민 주권 시대. 네. 저희가 생방송 현장 생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청와대 지금 진격하고 있죠? 가 있겠지 지금? 100m까지 가서 말은 진격인데 행진하고 있어요. 행진하고 있겠죠. 행진하고 있고 아마 가 있는 사람들 많이 있을 거고 여기 다시 돌아오면 어떻게 되는 거죠? 광화문 광장에 다시 피어내서요. 거기서 행사를 9시 몇 시부터? 9시부터 인권 콘서트가 계획돼 있다는 거. 날이 굉장히 차가운데도 사람들이 뭐 그렇게 위협을 느끼지 않고 그냥 막 뛰어다니고 그러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날만 조금만 더 포근했으면 좋겠다. 이 고생을 왜 시키고 있나 박근혜가 되게 미운데 어쨌든 우리 시청하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 누리꾼 여러분 다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자, 예측합시다.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제가 오늘 10시에 여기 왔거든요. 시청광장에 와서 행사 이제 준비하고 있는데 그 태극기를 들고 행진을 준비하고 계시는 어떤 연합인지는 모르겠는데 보수 인사분들 박사모 아닐까? 그것도 모르겠는데 이렇게 관광버스 대절해가지고 와서 이렇게 지나가시더라고요. 많지는 않더라고. 근데 저기 시청광장 저 맞은편에 음악 나오는 데 있잖아요. 저기가 무슨 총궐기 대회를 한다고 오늘 오후 2시에 한다고 붙여놓고 막 광고를 하고 있어요. 성사가 안 되더라고. 아까 4명 나와있던데. 성사가 안 됐어. 4명 나와 앉았던데. 그래서 아직 저기 근무 시간이 안 끝나나 본데 계속 음악 들고 있거든요. 이게 현실이죠. 지금, 그쪽도 지금 뭐 붕괴 직전 아닌가. 근데 이제 그건 하나 여쭤보고 싶다. 지금 어르신들 있지 않습니까? 박근혜를 굉장히 지지했던 어르신들이 배신감을 느낀 경우가 많겠죠. 오히려 절망하시는 그런 분들도 많지 않을까요? 사실 제가 지금까지 분석해온 것에 기초해서 말씀드리면 한국의 보수층이 보수가 된 이유는 공포 때문입니다. 누구 때문에? 공포. 무서워서. 그러니까 보수가 안 되고 이쪽 편에 서면 언제든지 정복몰이를 당할 수 있고 관행위로 몰릴 수 있었기 때문에 정치적 탄압이 무섭고 했기 때문에 보수화된 것이 기본이에요. 자기의 본심을 가린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쉽게 하면 유럽 같은 경우에는 노동조합 조직에 가입하는 가입률이 한 80%가 넘어요. 그렇죠. 우리나라 10%입니다. 10% 되죠. 그러면 유럽의 노동자들은 노동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게 이익이 된다는 걸 알아서 가입하는 거고 한국 노동자들 그걸 몰라서 가입을 안 할까요?
아, 무서워서. 무서워서 한국 노동자들은 알지만 가입하면 불이익이 오고 탄압이 오니까 네. 또 심지어 더 열심히 싸우면 종북 소리를 종북 소리 들으니까 듣죠, 예. 이게 무서워서 시작부터 가입을 안 하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10%에 묶여 있는 거고 이 사람들이 진보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예. 근데 이 탄압이 더 극심해진다고 생각하면 예. 상당수는 보수 밑에 가서 붙어버립니다. 아. 그러니까 한국의 보수층이 그렇게 형성이 됐기 때문에 예. 보수가 이탈하려면 공포가 줄어들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상황 굉장히 공포가 많이 줄어든 거 아닌가요? 줄어들었죠. 왜냐하면 이명박 정권이 끝나고 박근혜 정권이 들어섰을 때만 해도 예.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야, 이 민주정부 2번이나 들어섰는데도 다시 보수가 집권하는구나. 예, 예. 이거 큰일 나겠다. 큰일 나겠다. 영구 집권 되겠다. 얘들이. 그때 그러니까 그런 얘기 했었죠. 그러면서 영구 오히려 집권 얘기 많이 했었죠. 보수화가 진짜. 똘똘 뭉쳤단 말이에요. 무서우니까. 예, 예, 예. 무서우니까. 근데 그렇게 영원할 것 같던 박근혜 정권이 임기를 못 채우고 자빠지잖아요. 지금. 그렇죠. 흔들어 맞고. 예, 예, 예. 그러니까 이제 국민들이 볼 때는 야, 쟤들 별거 아니네. 우리가 너무 무서워했구나. 이러면서 공포가 줄어들었죠. 그렇죠. 공포가 줄어들면 보수는 빠져나오는데요. 아. 그 30%에서 아마 20%는 그 정도가 빠져나온 이유가 전 거기 있다고 봅니다. 그렇구나. 그러니까 최악의 경우에 지금 4%까지 내려갔었는데 예, 예. 이 사람들은 좀 오르락 내리락을 할 거예요. 예, 예. 하지만 이제 10% 이상 올라가기 힘들다. 전통적인 콘크리트 지지율이 붕괴됐다고. 붕괴됐죠. 30%는 붕괴될 겁니다. 그래서 공포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20% 빠져나온 거고 10에서 오르락 내리락 할 거라는 거죠. 예,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정치 지형의 큰 변화라고 봐야 되겠죠.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발전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좌우가 같이 균형을 맞춰서 건전하게 서로 이렇게 대화하고 토론하고 건설적인 대안 내놓고 그래야 되는데 지금까지 그게 거의 불가능했잖아요. 상대방에게 서로 총질하게 바빴고. 근데 그렇죠. 이 보수가 아닌데 보수인 척하는 사람들이 다 지나가고 나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정책 대결이라든지 진정한 경쟁이 가능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공포 없는 상태에서 공포 없는 상태. 공포가 없다는 것은 불법과 편법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공정한 정치적 경쟁이 가능해진다는 거고. 그렇죠. 이럴 경우에는 진보든 보수든 중도든 다 합리적인 사람들이 예. 정치를 하게 되죠. 예. 대화가 가능한 대화가 정도. 가능한. 그러니까 지금은 그런 정치가 아니었고 예. 이쪽에서 위협적인 인사가 나오거나 정치인이 나타나면 정보로 몰거나 빨갱이로 몰아 제거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과거에 김대중 전 대통령도 그렇게 해서 그렇죠. 돌아가실 뻔했고 예. 또 진보 정당도 나와서 좀 해볼라 그러면 해산당. 해산되고. 이런 역사가 반복됐는데 이것은 정치에서 편법, 반칙이 난무했다라는 걸로 정리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주로 새누리당이 말이 꼬이면 너 정부기지 빨갱이지 이런 걸로 다 그렇죠. 텅쳤죠. 예. 이제 그게 안 되기 시작하면 이제 정치는 합리적인 사람들이 유지가 돼서 예. 공정한 경쟁을 하는 정치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단계로 우리가 빨리 넘어가야 되는데 이번에 그 의미 있는 진보가 있었다고 봅니다. 예. 어떤 일단 한국 사람들이 종북몰이 이제 별로 안 더 이상 무서워합니다. 안 믿는 별로 거죠. 안 무서워합니다. 예. 시간이 안 먹히겠어요. 잘 안 먹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싸우니까 쟁취한 거 아닙니까? 열심히 싸웠고요. 그다음에 사실 또 이것도 얘기해야 되는데 종북몰이가 예. 옛날같이 예. 군대를 동원해서 죽이고 이걸 못하지 않습니까? 못하죠 이제는. 그렇게 한 지 좀 됐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국민들은 이미 그걸 경험하면서 예. 이제는 그렇게까지 무서워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무의식적으로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세월호 때도 안 먹혔던 거고 그렇죠. 종북몰이가 예, 예. 성주 투쟁에도 안 먹혔던 거고 안 먹혔던 거죠. 총선에 또 13명 데려와서 북폭을 해보려는데 안 먹혔어요. 이번에도 안 먹힙니다. 예, 예. 국민들은 이미 거의 공포에서 벗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죠. 네. 다만 누가 지금 못 벗어나고 있느냐? 오히려 정치인이나 정치권이 이런 쪽이 예, 더 예. 무서워. 야당이 야당이. 예. 그러니까 국민보다 여당이랑 정부는 그런 써먹으려고 하는 시도를 계속하고 야당 아직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오히려 국민은 벗어나고 있고. 네. 그러면은 하여튼 저쪽 그 집권 아직까지 집권하고 있으니까 아직 탄핵은 됐지만 아직 물러나지 않았으니까 계속 뭔 작업을 하지 않겠습니까? 하겠죠. 어떤 작업을 할까? 지금 숨만 깔딱깔딱 붙어있는 박근혜 정권이 도대체 어떤 작업을 할까? 상상을 한번 해봐야겠는데? 하나는 황교안류가 황교안. 공안 정국을 또 조성하려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건 안 먹힌다고 봐야 되고 한국에서. 예. 그다음에 또 종북몰이도 안 먹힐 거고. 안 먹힐 거고. 따라서 얘들이 궁극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최상의 수는 예. 변장을 하는 겁니다. 변장이요? 제3지대. 제3지대. 착한 척. 이제 예. 합리적인 척. 이제 반성하고 새롭게 거듭나. 새로 거듭난다. 아마 그 새누리당 새로 거듭난다. 그거 속을까요 국민들이? 안 속겠죠? 그것도 잘 안 되겠죠. 벌써 미리 딱
그 바둑알을 딱 놨더라고 국민들이. 빼도 박도 못하게 해놨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제3지대가 유의미성을 갖는다라는 거는 저는 현재의 수구보수 진영이 완전 청산되고 나서 진보와 보수와 중간 이것이 명확하게 성립이 되는 거지 쟤네들이 변장할 수 있는 시간 주면 그거는 의미가 없다. 그렇게 생각해요 저도. 예. 자 오늘 소식 하나 전해드리면요. 예. 인천에서 지금 거리 행진 중인데 예. 6,000명이 행진 중이라고. 인천이요? 너무 소수가 모였는데. 인천이 6,000명이면 예. 인천 특별시 아닙니까? 예, 직할시죠. 직할시야. 예. 아, 광역시죠, 광역시. 아 광역시구나. 그러니까 5.3 인천 사태라고 기억해요, 혹시? 들어봐봤죠. 85년도 5월 3일 신민당 개헌 추진위원회에서 이렇게 할 때 거기 시민회관 앞에 사람들이 모이니까 이제 야당에서 시민당 가야 되거든. 근데 거기다 대놓고 그냥 무조건 최루탄을 쏜 거예요. 경찰이 먼저 최루탄을 쏘니까 거기서부터 열받은 시민들이 막 덤벼들어서 그것이 어마어마하게 물론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거를 그때 5.3 인천 사태라고 했거든요. 사태. 근데 사실 이제 인천도 5.3 인천 민주 항쟁으로 바뀌어야 할 역사적으로 복원돼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맨 앞에 저 우리 아버지가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어쨌든 예. 그 여러분께서 지금은 국민 주권 시대에서 그 심리학자 김태형 선생님 모시고 새누리당의 심리는 지금 어떨까? 박근혜 심리는 어떨까? 이런 거 이렇게 해서 계속 듣고 계십니다. 소식 하나를 전해드리면은 행진을 진행하던 시민 3만 명이 예. 헌법재판소 그 사거리가 있어요. 예, 안국동 사거리죠. 거기서 차량을 멈추고 20분 동안 구호를 외치고 함성 노래 합창을 하고 예. 탄핵을 인용하라. 국민의 명령이다. 예. 박근혜를 감옥으로 국민이 탄핵했다. 한상열을 석방하라. 예. 라는 구호를 외치고 행진을 이어갔다고 근데 하는데 앞으로 촛불이 이렇게 집회가 열리면 항상 안국동 쫓아갈 것 같아요. 헌재 계속 쫓아갈 것 같고 또 독한 촛불들이 있거든요. 독한 촛불들은 박한철 소장 집 앞에 가서 텐트 치고 출퇴근할 때 맨날 촛불 들고 그럴 것 같아요. 제 예상이고 이렇게 하려고 준비한 사람 누군지도 알아요 저는. 네. 있어요? 예, 있어요. 정보가 있구나. 예, 있어요. 예. 아주 집요하더라고요. 아주 집요해요. 우리 촛불들이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가 무서워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너무 집요하니까. 그래서 예상했던 대로 지금 안국동에 헌법재판소 앞에 가서 지금 촛불들이 가서 시위를 하고 있다는 소식 들려집니다. 자, 이게 날씨가 좀 썰렁해지는데, 자, 우리 뭐 이만 정리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어제 보도가 났는데 청와대 전 조리장 한 씨가 예. 최순실 관련해서 폭로를 했잖아요. 추가 폭로인데 추가 폭로인데 세월호 당일날 머리하고 나서 중대본에 가서 방문하고 이렇게 얘기하고 나서 네. 청와대 들어와서 밥을 맛있게 밥을 먹었다. 혼자 드셨다. 혼자 먹었다 그랬어? 예. 관저에서 혼자. 박근혜 대통령 항상 혼자 먹어요. 막. 아 그래요? 아니 문고리 3인방하고도 밥 안 먹어요. 혼자 먹어요. 그 왜 그래요 그거? 두려워서 그런가? 이상해. 박근혜는 네. 사람을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없다. 인간에 대한 신뢰감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따라서 최순실이나 최태민한테 의존했던 것도 사람을 못 믿기 때문에 너무 세상이 무섭고 두려우니까 하나라도 붙잡고 위안을 받으려는 거지. 그 사람들을 믿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밥 먹을 때만이라도 나 혼자 편하게 혼자 먹는 게 낫죠. 그러니까 TV 보면서 혼자 밥 먹는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박근혜는 사실 감옥에 있을 때도 행복할 수도 있어요. 정말. 그럴 수 있겠다. 독방에 있을 때. 아무도 없을 때 나 혼자 그렇죠. 홀로 고독을 즐기는. 그러니까 빨리 감옥으로 보내드려야겠네. 근데 이 사람이 지금 그 전 조리장 한 씨가 폭로 인터뷰를 하고 잠적을 했는지 안 보이세요? 소식이 끊겼다는 거예요. 잡혀갔나? 그래서 이 박근혜 정부 안에서 그런 일이 많잖아요. 너무 많죠. 좀 불안하긴 한데 돌아오십시오. 그래서 그 특검이든 정치권에서 어떤 뭐 조치를 취해가지고 최소한 박근혜 정부에서 일어났던 여러 가지 그 의문사들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하여튼 뭐 너무 슬픈 세월을 그래도 꿋꿋하게 우리 촛불들이 버티고 지나가는 거 보면은 막 가끔 가슴이 막 벅차요. 전 요즘 나이를 좀 먹었는지 50은 좀 안 됐지만
막 촛불들 막 이런 거 보면 막 감동스러워서 막 눈물을 제가 자주 울어요. 자주 울어요. 예? 그게 뭐 슬퍼서 운다기보다 되게 감동스러워서 울고 가끔가다 좀 서럽기도 하고 가을에는 가을 탄다고 해서 겨울에는 무릎 시려운데 막 눈물 자주 나요. 왜 그래요? 촛불 타서 그래요. 촛불 타서 그런 거예요? 이런 사람들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첫 번째 그 촛불 집회 네. 있을 때 부산에 있었는데 강의 끝나고 나오는데 배우가 행진을 하는 거예요. 아, 근데 끝이 안 보입니다. 아. 그리고 시민들이 경적 시위를 호응하고 네, 박수 쳐주는 모습을 봤는데 그게 부산이었어요. 부산이었어요. 그러니까 와. 눈물이 확 나려고 그쵸. 그러더라고요. 네. 울컥. 그래서 뭐지 이런 거 같아요. 내가 이 날을 위해서 살아온 거 아니냐. 아, 드디어 예, 드디어 오는구나. 그날이 오는구나. 예. 하는 느낌이었던 것 같고 맞습니다. 그날 이후 부산 같은 경우에도 계속 시위가 늘어서 예, 지난번엔 20만까지 예. 오지 않았습니까? 아. 제가 오늘도 부산 가서 강의했는데 아, 그러셨어요. 부산에서 일반적인 분들 모여놓고 강의할 때 박근혜 욕하고 뭐 탄핵 얘기했을 때 박수 받는 거 옛날에 상상을 못했던 일입니다. 예, 부산에서 네,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 예. 이제 때가 됐다. 사회가 바뀌고 있습니다. 올 것이 오고 있다. 뭐 이런. 대한민국이 바뀌고 있고요. 그걸 우리 촛불 시민들이 만들어내고 있는 거죠. 하루하루 역사를 다시 쓰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우리 중앙방송으로 또 예. 화면을 이제 돌릴 때가 됐습니다. 지금 청와대, 청와대 앞에 100m까지 합법적으로 진출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9시에 진행되는 인권 콘서트. 예. 영상을 또 저희가 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 화면으로 이제 전환 준비를 하고 있어요. 네. 준비하고 계시고요. 오늘 여기 또 현장 방송을 예, 현장 방송 마무리해야 여기서 될 것 정리해야 같은데. 되는데 우리 김태현 선생님 한번 우리 시청자 여러분을 위해서 마지막 인사 좀 해주시죠. 네. 뭐 이거 시작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아까 농담처럼 얘기했지만 허들 경기에서 이제 허들 하나 넘은 하나 넘었다. 예, 이제 넘은 것이다. 가속도가 붙어서 나머지 9개 예. 다 넘을 때까지 같이 싸우자는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오늘 저희 현장 방송을 세 차례 나눠서 했어요. 예, 세 차례 낮에 나왔죠. 2차례, 저녁에 1차례. 예, 예. 그 가장 추울 때 오셔서 추울 때 오셔가지고 제일 고생하셨네. 네네네. 국내에서 보시는 촛불 여러분, 촛불 시민 여러분, 누리꾼 여러분, 전 세계 유튜브로 보시는 전 세계 촛불 시민 여러분, 우리는 이깁니다. 이걸로 이제 현장 방송 일단 끝나는 네, 거죠? 오늘은 네. 끝나고 저희는 그 중계는 저희 계속. 9시 콘서트 영상까지 계속 통출을 계속. 해드립니다. 예. 자, 우리도 구호 한번 외치면서 끝내죠. 뭐랄까, 박근혜를 구속하라. 자. 이거 난 더 맛있다. 내약 총사. 네. 황교안은 황교안은 내가 총사퇴. 내각은 사퇴하라. 총사퇴하라. 총사퇴하라. 내각은 총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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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를 구속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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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